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 그 내용이 공개가 됐죠. 공소장을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고 법무부가 대검에서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하루 이틀이면 법무부가 제공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무부가 엿새 동안이나 쥐고 있었어요. 그 배경을 두고 법무부가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거기에 범행 일시 장소, 또 뭐 범행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제출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공개가 되고 나니까 거꾸로 정반대의 공소장이었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얼마나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기소를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몇 줄 안 되는 공소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검찰의 추정 속에서 작성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첫 번째로 2012년 9월 7일을 범행 일자로 특정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날을 9월 7일로 특정을 한 거죠. 근데 어제 오늘 검찰이 지금 밝히고 있는 범행 날짜는 2012년 9월 7일이 아니고 이듬해 2013년 6월로 지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범행 시점 간에는 9개월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서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누구죠? 말 그대로 성명불상입니다. 뭘 공모했습니까?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런 게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자, 세 번째,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위조를 해서 날인을 했다는 겁니까? 막도장을 파서 찍은 건지, 아니면 직인 관리자가 없는 틈을 빌려서 훔쳐다가 찍은 건지.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는 이 날인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위조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흘리고 있죠, 검찰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를 할 당시에 범행 일시, 장소도 모르겠습니다. 범행 방법, 그리고 공모자, 공범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기소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와서 검찰이 위조 시기라든지 위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재판 열리기 전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공소장이라는 거는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크게 4가지를 공소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렇게 4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공소사실이죠. 이 공소사실은 범죄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시 장소, 방법, 이것을 특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쟤네가 기소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 일시 장소에 거기 있지 않았어, 그걸 알리바이 구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9월 7일에 네 사무실에서 이걸 위조하고 앉아 있었지. 아니요, 난 9월 7일에 학교 간 적도 없어요. 9월 7일에 외국 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알리바이 입증을 하는 거죠. 이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검찰의 추정, 상상 영역에서 공소장이 작성이 됐어요. 날짜도 틀리고, 위조 방법도 다르고, 공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공소장 내용을 뛰어넘어서 현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지금 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방식은 제3자하고 공모를 해서, 또는 제3자가 이걸 만들어줬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공모를 해서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받았던 표창장을 스캔을 해서 그 중에 총장 직인을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포토샵으로 어떻게 배경 제거를 했던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딸의 표창장을 만들면서 얹어서 썼다, 이거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최초 보도했던 게 SBS 보도였죠. 그러니까 직인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직인 파일을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였죠. 지금은 그게 뭐 정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찰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자, 우선은 이 직인 파일은 뭐 공용 폴더 등을 통해서 자동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표창장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도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 표창장이나 무슨 감사패 또는 상패, 뭐 공로패 이런 거를 만들 때는요, 그때는 이거를 직인을 찍는 게 아니고 그걸 제작하는 상패 제작 업체에 직인까지 인쇄된 문서를 넘겨줘야 됩니다. 아니면 직인 파일을 줘야 하든지. 자, 보시죠. 자, 제가 지금 감사패를 지금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직인이 찍혀 있죠. 자, 이거는 여기 유리에 직접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유리 내부에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상패를 제작하는 업체에 파일을 줘야 이걸 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표창장 사진을 보시면 총장 직인 말고 그 왼쪽에 보면 동양대학교 글씨 위에 동그란 금박 아빈이 찍혀 있죠. 이 아빈은 어떻게 위조를 했을까요? 왜 아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빈은 컴퓨터에 앉아서 무슨 뭐 스캔 받고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한다고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표창장 샘플인데, 여기 보시면 금박 아빈이 있죠. 번쩍번쩍하죠. 이렇게 조명에 비춰주면. 이 금박 아빈은 인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모양의 기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위조를 했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뭐 직인이든 아빈이든 다 위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검찰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아들의 표창장에서 직인 파일을 따다가 이거를 위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위조를 했다라고 할 거면 그 위조한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확인했다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는 그 완성본 파일, 표창장 완성본 파일, 그 완성본 파일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이 동일한 건지, 동일하지 않으면 그거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론은 허구헌날 지금 물어뜯기 바쁩니다. 이 와중에도. 한 신문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창장 원본 제출 못한 이유는 조악한 스캔 때문, 이렇게 써놨습니다.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원본을 제출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못하고 있는 거다. 왜? 이 위조한 흔적이 발견될까봐. 이런 논리죠.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거 기본 소양이 있는 기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미 법원에 기소가 된 피고인 신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에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복도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죠. 기소됐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조국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피고인으로서 법적 방어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기소를 하기 전에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뭐 감청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해놓은 뒤에는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증거 자료들을. 그러니까 검찰이 피고인한테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피고인이?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도 모르고, 또는 그 자료가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는 자료일 수도 있고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사전에 검찰한테 제출을 합니까? 적군인데 이제 적군한테 내 무기를 줍니까? 피의자와 피고인일 때는 다른 거예요. 피고인의 법적 방어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 제출한다고 해도 피의자일 때는 제출 안 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피고인일 때는 다른 겁니다. 이거를 제출 안 한다고 이게 위조의 정황인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행태, 이 기자의 기본 소양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독자 붙여서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 본문을 보면 프린터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도록 저장된 파일만 있기 때문에 상장 원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내고 있는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척 동자라도 내는 게 바보죠. 이걸 왜 냅니까, 원본을. 그럼 검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을까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공소시효입니다. 9월 7일이 범행일자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9월 7일이 범행일자이기 때문에 9월 6일 자정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래서 청문회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날 자정 직전에 기소를 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죠.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그 공소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진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작성이 된 거잖아요. 범행 일시, 범행 방법, 범행을 공모한 사람 아무것도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 것 없이 그냥 상상 속에서 이날 위조했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위조했을 거야. 이러고 그냥 공소장을 작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지금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소시효가 걸려 있어도 이렇게까지 기소를 하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인 목적이다. 청문회 당일날 가족을 기소함으로 해서 조국 장관 후보자를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만든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명을 철회하게 만든다. 이 가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무실에서 쓰던 PC를 확보한 거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PC 안에 이 총장 직인 파일이 그 PC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공소장을 쓰기 전에, 기소하기 전에 그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던 걸 알았고 그 직인 파일을 이용해서 완성본이 만들어졌던 표창장을 위조를 했던 그 파일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 파일을 확인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2012년이 아니고 2013년 6월경에 위조가 됐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굳이 표창장에 찍힌 날짜 2012년 9월 7일을 범행 날짜로 특정을 했느냐. 일부러 그 날짜 이전에 청문회 당일에 기소를 하려고 일부러 날짜를 모른 척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마당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든지 딸 당연히 기소하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무슨 혐의가 됐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굵직굵직한 혐의가 아니더라도 그게 혐의 입증이 안 돼도 뭐라도 걸어서 기소를 할 거다.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됐든 김영란법 위반이 됐든 뭐라도 기소를 할 거다. 검찰의 생리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자고요.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는 아니다.